오늘 뭐 할 거냐면요, 반려동물 할 겁니다. 반려동물. 자, 조금 스피드하게 갈게요. 자, 반려동물. 네. 국민 4명 중 1명 반려동물 키운다. 이 기사고요. 네. 자, 단어 먼저 할까요? 단어. 네. 반려동물. 반려동물서 어떻게 할까요? 네. 개. 네. 네. 네, 네. 자, 반려동물은요, 이렇게 합니다. 개, 고양이, 동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네. 개, 고양이, 동물. 왜냐면, 우리는 반려동물이라 쓰지만, 농아인들한테는, 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우선은 개, 고양이, 동물로 쓰면 가장 명확하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두 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 동행하다라는 서잖아요. 그쵸? 예. 예. 엄지 세워서. 예. 엄지 세워서 이렇게 하면 동행하다라는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 옆으로. 내 옆으로.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동행하면서 뭐 같이 산다 뭐 이런 느낌? 예. 예전에는 이런 수화도 썼었죠. 이렇게 함께 하다라는 수화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데이트라고도 쓰고 뭐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도 썼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사이다처럼 돌리는 느낌이 계속 살아가는 느낌 나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아마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함께하는 동물. 예. 뭐 왜냐면 평생의 반려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예. 반려자 하면 뭐 아내,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다짜고짜 갑자기 자 오늘 기사는 뭐냐, 오늘 뉴스는 뭐냐면 반려동물에 대해서입니다. 뭐 이렇게 쓰면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개, 고양이가 훨씬 더 낫지. 그냥 반려동물 내가 외운 대로 쓰시지 마시고 농아인들이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알아듣겠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개, 고양이, 동물이라고 쓰고 반려라고 지워 써주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걸로 쓸게요라고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 반려가 나오면 이걸 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거 있다고 그냥 단어 이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예, 오산. 예.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 더 표현을 쓴다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내가 있는데 내 곁에, 예, 내 곁에 함께 따라다니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반려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쓰면 너무 사람 같잖아요. 네. 사람인가요? 네. 네. 하여튼 자, 양육비는 그냥 기르다 돈 하면 되겠죠? 기르다 돈. 네, 기르다 돈. 네. 자, 월 15만 원. 네. 자, 아까 오늘은 숫자 했으니까 이런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5만. 자, 15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15만 원 어렵지 않아요? 16만 원 어떻게 쓰겠어요? 그럼 16만이 아니라 16만. 16만. 네. 17만은 그냥 쓰고요. 죄송해요. 자, 15만, 16만, 17만은 그냥 쓰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15, 16, 17, 18, 19 이렇게 썼잖아요. 수화로는 10 끊고 6만, 7만, 8만, 9만을 쓴다는 거예요. 16만, 17만, 18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축약이 있으니까 여기 빼고 26만, 27만, 28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15만은 쉽지만 16만 그리고 만약에 26만이다 그럼 26만, 27만, 28만, 29만 그래서 그 뒷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이 앞으로 떨어져 나온다는 우리는 27, 28, 29 이렇게 쓰지만 농아인들은 27만, 28만, 29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잘라지는 곡이 있다는 거. 네. 자, 월 평균. 자, 평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네. 네, 효주 선생님. 이렇게. 얘가 앞에. 얘가 옆으로. 네, 이렇게. 그쵸? 네. 안경선 선생님처럼. 그치? 이성진 선생님처럼.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누기죠, 나누기. 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평균. 또, 이렇게 쓰면 평균. 근데 뭐가 쓰냐면 1, 2, 3, 4, 5, 6, 7, 8, 9 해서 평균. 그럼 이렇게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래서 위로 했다면, 만약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옆으로 갔다면 평균.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월 평균은 이렇게 쓰실 건지 이렇게 쓸 건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겠죠. 예. 아, 월 평균 이렇게 쓸 거야. 나는 1월부터 만약에 1월에 얼마였고 2월에 얼마였고 뭐 10월에 얼마였어. 그러면 난 옆으로 쓸 거야. 만약에 뭐 3월과 9월 두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난 3월, 9월 얼마. 그래서 3월, 왜냐면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3월 15만 원. 뭐 9월 20만 원. 아, 그러면 평균 15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고, 1월에 뭐 8만 원, 2월에 6만 원, 뭐 9월에 7만 원 뭐 해갖고 평균 얼마? 그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쓸 건지, 근데 뭐가 좋냐 그건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1월에 16만 원, 2월에 36만 원 이렇게 쓰면은 잘 안 보이겠죠. 겹치잖아요, 숫자가. 나는 1월에 7만 원, 2월에 8만 원, 뭐 8월, 3월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 계속 겹치니까 읽는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고요, 이럴 때는. 1월은 3만 원, 뭐 2월은 7만 원, 4월은 7만 원. 그럼 이렇게 조금 탁탁탁탁 끊어지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이게 끊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만약 그냥 1, 2, 3, 4, 5, 6, 7, 8, 9 합쳐서 평균 얼마 이런 식으로 써준 게 이건 편하고, 만약에 1월에 얼마가 나오고 뭐가 1월에는 뭐 누가 왔고 뭐 1월에 개는 얼마고 뭐 고양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1월은 뭐 이렇고 뭐 2월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써주는 게 나은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혹은 기사에 따라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뒤에는 그냥 한번 네, 숫자들이 나오는 거, 숫자는 되게 그냥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2022년 25%뭐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시면 되겠고, 파양하면은 자르다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의미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럼 요 연결고리를 갖다가 요 연결고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를 때. 네. 그러니까 살짝 뒤로 빼는 거죠. 예, 여기 잘릴 거야 이러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도 파양. 그래서 아마 뭐 우리 뭐 그룹이 있는데 뭐 누가 갔어. 그러면 나 그 사람 잘라. 그때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관계 나머지 남아 있는 신락 같은 어떤 관계의 끈까지 끊어버렸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파양을 이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국민 4명 중 1명 반려동물 키운다. 자, 국민 문장 들어가요. 자, 국민. 자, 4명 중에 1명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쉽게는 4분의 1로 쓰면 되겠죠? 국민 4명 중에 1명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농아인들이 4분의 1을 알겠는가라는 느낌이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왜냐면 국민 4분의 1 그러면 우리는 알아듣지만 국민의 4분의 1이 뭐? 그러면 4분의 1이면 사실 우리는 바로 25%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과 4분의 1, 국민이라는 어떤 단어와 숫자의 4분의 1, 왜냐면 이거는 농아인들한테는 그냥 수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수학이 이게 접목이 되는 분들한테는 그냥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4명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자, 2가지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자, 4명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그냥 쓸게요. 네. 국민 4명 중에 한 사람 개, 고양이, 동물 키운다. 그리고 키운 양육비는 월 15만 15만. 자, 월 15만 원 하고 끝나면 좋은데, 저 같으면 15만 원 하고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월 15만 원씩 다달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써주신 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카드 할부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월 15만 원씩 15만 원 하고 끝나지만 이렇게 수화를 해주던가, 아니면 지금 이 수화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수화 아시죠? 이렇게 빼먹는 수화. 네. 그렇죠. 엄지로도 할 수 있고 검지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월 15만 원씩 계속 지출 중. 지출 중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내용이 좀 더 수화만 보기에는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자,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자, 국민 4명 똑같죠? 1명은 개, 고양이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또
한 마리를 기르면 비용은 얼마냐면 월 평균 이렇게 쓰시는 거 월 이렇게.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옆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손목만 이렇게 하는 게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 월 평균 15만 원 정도 하는 중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평균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도 되고요. 문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15만 원 쓰는 거 확실해 아니면 15만 원 정도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장을 단어를 그대로 쓸 것인가 뭐 굳이 그대로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농림축산식품부. 자 여기서는 농림이죠. 농사와 산지 뭐 이런 거잖아요. 농림. 그리고 축산은 또 뭐 개, 돼지 돼지, 소, 닭 뭐 이런 게 축산이잖아요. 그리고 식품은 또 그냥 이렇게 가공품 이런 것까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 부처 이름을 다 합쳐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식으로 다 했죠. 옛날엔 문화부, 과학부, 체육부, 뭐 기술부, 교육부 이렇게 나와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고용부, 노동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게 다 합쳤거든요. 이름을 부처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새 부처 정도가 같이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농림 관련 부서 이렇게 그냥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 이거 다 쓰실 필요 없다. 그러면 농사와 관련된 아니면 뭐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밖에 안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도 이건지 그렇게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아니면 조사 자료 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 이 정도에서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개, 돼지 계속 말했으니까 반려동물을 현재 집에서 키우는 비율을 빼고 키우는 비율은 25%. 키우는 사람들은 25% 정도 된다는 거죠. 집 밖에서 키우나 보죠, 나머지. 자, 이게 숫자가 이제 숫자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우선은 하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75, 25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주거든요. 75%, 25% 집에서 기르는 중. 그럼 여긴 설명을 없지만 하여튼 확실해지죠. 그리고 25% 중에 76%는 그러니까 25%가 100%거든요. 25% 중에 76%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사람 중에 개는 76%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냥 숫자만 쓰면 막 헷갈리긴 하는데 우선은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쓰세요. 네, 그러면 우선 25%입니다. 넘어가고 자, 가구 가운데 76%는 개를 기르는 중. 그리고 또 고양이는 28%, 또 물고기는 7%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선은 들리는 대로 모양을 그대로 고쳐서 그대로 써주시고 만약에 이걸 갖다 조금만 더 표현을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반려동물 양육 가운데 76%로 개가 1위잖아요. 그럼 76% 위에다 써준 거예요. 76% 개. 그리고 20 몇 프로? 28% 고양이. 그 다음에 7% 물고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7%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서 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뜨뜨뜨뜨 뭐 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기사를 보고 만약에 지금 뉴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 기사를 내가 보고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한 번은 보고 들어가요. 즉흥 아니에요. 한 번은 보고 들어가니까 한 번 보고 들어갈 때 단어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위치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순서로 해야겠다. 아니 이거는 좌우로 해야겠다. 뭐 이거는 오른쪽 왼쪽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단어는 그때 못 살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위치 나누는 거를 막 생각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 자 반려동물 한 마리 양육에 드는 월 평균 비용은 작년보다 1년 전보다 3만 원 더 늘어난 약 1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려 필요 없죠. 동물 기르는데 월 평균
월 평균 비용 얼마 하면 작년 전 비교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3만 원 더 늘어난으로 하지 말고 3만 원 더해서 작년 다시요. 월 평균 비용이 얼마냐면 작년이랑 비교해서 작년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요. 뒤로 이렇게 뒤로 작년이랑 비교해서 3만 원. 자, 3만 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바로 더 할 거라서요. 3만 원 더 늘어난 지금 15만 원 정도입니다.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수화는 막 쓰진 않아요. 뒷부분에 써요. 뒷부분에. 뭐 3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뭐 30%가 늘어난 뭐 3만 원이 늘어난 15만 원 뭐 이런 식은 이렇게로 쓰지는 않아요. 그냥 3만 원에 덧붙여졌다. 3만 원을 더했다. 혹은 3만 원이 감소했다. 그럼 줄었다가 아니라 3만 원 빼고 이런 식으로 수화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하다라는 수화를 쓰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15만 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12만 원이었구나.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29%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자, 그러면 자, 보호자의 22%는 양육을 포기 또는 파양을 고민한 거죠. 파양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사 너무 짧아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국민 4명 중, 국민 4명 중 1명, 개, 고양이, 동물 키운다. 비용이 얼마냐면 월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 국민 4명 중에 1명은 동물을 개, 돼지, 고양이, 동물을 키우고 돼지 아니죠? 키우고 하나 기르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월 평균 15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발표했는데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보면 반려동물을 현재 집에서 기르는 비율은 25%입니다. 또 동물 양육 가운데 76%는 개, 그리고 28%는 고양이, 그다음 7%는 물고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뭐 있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 양육에 드는 월 평균 비용은 작년 전보다 3만 원 더 늘어나서 올해는 1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니면 15만 원 정도입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의 22%는 양육을 포기 또는 파양을 고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잠깐만요. 잘 들려요? 네, 오케이.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해보죠.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 평균 15만 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기르는 비율은 25%로 집계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가운데 76%는 개를 기르고 있었고 고양이 28%, 물고기 7% 순이었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 양육에 드는 월 평균 비용은 1년 전보다 3만 원 늘어난 약 1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의 22%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되셨어요? 네. 자,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은데 긴장해서 그리고 너무 짧아서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아요. 왜 아쉬움이 나는지 아세요? 너무 짧아서 내가 뭘 보여주지 못했어. 그래서 아쉬운 거죠. 내가 만약 수화를 좀 한다. 근데 너무 쑥 지나가니까
예, 뭘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거죠. 뭐 표정을 보여주거나 표현력을 보여주거나 이걸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